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폭 망하는 국어와 확 오르는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치동 아이들은 국어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너무나 많고, N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어를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고3 때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거는 바로 폭 망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폭 망하는 국어 쪽에 있다면 확 오르는 국어의 공부 방법적으로 선회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5등급 이하일지라도 1등급을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폭망하는 국어와 확 오르는 국어, 이 둘을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능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면 가능해집니다. 수능의 본질은 내신이나 학력고사와 다르게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조건에 맞춰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은 아직도 내신처럼 뜻풀이를 전달하고 자료를 주어서 암기를 시키고 그것이 꼭 나올 것처럼 찍어 줍니다. 학생들은 역시 수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맞는 공부법인지 알고 열심히 따라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내신과 학력고사처럼 정해진 내용을, 암기한 내용을, 지식을 결코 묻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폭 망하는 국어와 확 오르는 국어를 제가 대비적으로 설명해 갈 테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일단 깨우침을 통해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폭 망하는 국어의 이유는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를 모두 다 구입하고 그것들을 모두 풀어갑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오히려 수능날 더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모의고사를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모의고사가 마치 신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 자체의 의미는 그걸 통해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이나 지문은 결코 1%라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들이 마치 똑같이 나올 것처럼 그 모의고사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그 모의고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끝까지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익히는 훈련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확 오르는 공부법은 모의고사보다도 기출 문제에 집중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가 모의고사보다 좋은 것은 분명히 기출 문제는 출제 교수님들이 몇 달 동안 다듬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시험 문제인 반면에 우리 사설 모의고사들은 학원 강사들이 만든 것으로서 그 깊이와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아무 것이나 한두 개 정도를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공부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푸는지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폭 망하는 이유는 자료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료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자료는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료가 쓰레기일까요? 분명히 자료를 선생님들이 나눠준다라는 말은 그 자료 속에서 혹여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자료를 나눠주는 거겠죠. 일일이 다 읽을 시간도 없지만 그 자료들에 관한 것들이 결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자료를 쌓아두고 자료를 본다라는 건 내신이나 학력고사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익혀서 내가 맞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이런 자료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초 원리나 논리를 익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해석법, 읽는 원리 등을 단단하게 다지면 어떤 작품이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같이 쓸데없는 나오지도 않은 것들을 쳐다보는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에 떠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료를 쫓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거든 풀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 기초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폭망하는 국어의 특징은요, EBS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EBS에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EBS에 대한 반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약 70%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영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산문 같은 경우는 작품은 동일하지만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 EBS에 실린 부분과 수능에 실린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역시 완벽히 다릅니다. 시가문학은 하나 정도는 EBS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다른 하나는 전혀 낯선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시가가 나오더라도 주어지는 복이라는 조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EBS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한 번도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시가에서 EBS에서는 복이라는 내용이 A라고 주어졌다면 수능에서는 B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는 B에 관련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A라는 내용이 정답을 찾아가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BS는 공부를 하긴 하지만 EBS의 내용을 자세히 암기하거나 뜻풀이를 하는 것은 폭 망하는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EBS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EBS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2단계에서 확 오르는 공부 방법에서 내가 낯선 작품을 혼자 해석하고 비문학 지문을 서로만 보고도 혼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능력들, 원리들을 그대로 한번 적용, 연습해보는 교재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EBS에 나온 제재를 가지고 기초를 쌓은 걸 토대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본다는 거죠. 그런 도구로서의 EBS라고 인식한다면 이제 EBS는 목매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네 번째, 폭망하는 국어, 바로 뜻풀이 중심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죠. 뜻풀이 중심의 강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절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국어 강의에 좋은 것은 아주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자세하게 풀어준 강의들이 좋다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 수능의 본질과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자세히 뜻풀이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작품이 혹시 나온다고 할지라도 보기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풀이한 내용을 써먹을 때가 없다라는 거죠. 써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자세하게 뜻풀이 들은 내용이 선택지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받아 적는 수동적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낯선 작품이나 낯선 지문을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좀비 강의라고 좀 부릅니다. 그냥 와서 선생님이 떠드는 내용을 시간 내내 고개를 쳐박고 받아 적게 여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사고의 힘, 논리의 힘을 전혀 익히지 못한 채 오히려 논리적인 힘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뜻풀이 중심의 강의가
여러분을 폭망하게 하는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 오르게 하는 강의의 바로 네 번째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적인 학습이라는 건 바로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이라든 충분히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이 뭐구나. 그러면 이 사고 안에서만, 이 범주 안에서만 내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 라는 것과 우리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지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첫 문장만 봐도, 첫 단락만 봐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본론에 나올 내용들을 예측을 할 수 있고 핵심 문장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선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 능력을 쌓고 싸우면 수능날 어떤 문학이 나오든 어떤 독해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스스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수능이라는 거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완벽하게 읽고 풀어야 되는데 암기 중심의 뜻풀이 중심의 강의를 듣다 보니 80분 안에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힘을 잃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80분 안에 지문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여러분을 폭망하게 하는 그런 공부는 바로 상세한 뜻풀이 강의를 쫓아다니는 거,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을 폭망하게 하는 공법은요, 양치기입니다. 우리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죠? 양치기라는 건 뭐냐면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학원을 두세 군데를 다닙니다. 국어의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여러 강사들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도 헷갈리고 그리고 수많은 자료만 쌓여가고 그리고 뜻풀이만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앞에 1, 2, 3, 4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많이 푸는 양치기가 되는 것이죠. 결코 양치기로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양치기가 아닌 확 오르는 방법은 한 지문 또는 한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기출문제를 놓고 문학은 이런 작품들이 서로 결합해서 나오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보기를 통해 봤더니 보기에 있는 내용이 작품에다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어떤 선택지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익히는 것이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은 이렇게 글이 쓰여지는구나, 경제 지문은 이렇게 쓰여지니까 문제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출제 원리 그리고 출제 방식, 그럼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스키마를 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어의 기본이고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폭망하는 국어와 확 오르는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폭망하는 쪽이라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국어 공부하는 방법론,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변화해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 폭망하는 국어, 그 다음에 확 오르는 국어 제2탄에서는 문학이면 문학을 집중적으로 왜 폭망하는지, 또 독서 영역이라면 왜 폭망하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제2탄을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국어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